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초기 불교 경전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근본 불교 경전인 니까야와 아함경을 통해 금강경을 해석하는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이라는 강좌인데요.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새해 들어서 강의를 준비하셨어요. 강좌를 이제 준비하셨는데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강의. 근데 이제 광주에서는 11일부터 시작을 했고 서울은 18일부터 이제 하죠.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보니까 불교가 기복에 치우쳐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강좌를 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강좌를 개설한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사회가 가장 현대가 고통스러운 사회고 예. 또 우리 한국이 그 속에서 제일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살률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예. 뭐 청소년의 고통 지수가 제1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불교일 텐데 네. 그럼 불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저도 불교를 공부한 한 사람으로 저 자신의 삶 자체가 예. 그런 문제에 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년이 2, 3년밖에 남지 않고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할까?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내가 공부한 이것을 내가 이제 직접 좀 실천하고 회양하는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서 그럼 나는 불교를 공부했고 내가 알고 이해한 것을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길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2년 전부터 제가 이 불교 공부를 같이 하는 모임이 있죠.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강좌는 근데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다 이런 또 얘기가 제가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강의의 그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 금강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쉽게도 이해하지만 바르게 이해한다. 저는 이제 이번 강의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공부하려고 하는 경이 금강경이 아닌가. 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강경이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 번역이 되고 또 한문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접하는 금강경 속에서는 금강경의 그 본래의 의미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문 문화권에서 불교가 그 금강경이 익혀진 가운데 애매하고 또 난해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금강경을 읽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범어본, 산스크리트본에 기초해서 한역과 비교해 가면서 또 그 금강경은 인도에서 만들어질 때 그 금강경의 토대가 되는 그 사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경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니까야에 있는 내용들 있죠. 아함경이나.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가지고 자, 이 니까야나 아함경이 금강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또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금강경을 훨씬 더 올바르게 또 심도 있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강좌의 핵심은 대승불교를 초기 불교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또 소승불교는 초기 불교다.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는 다르다. 초기 불교는 좀 차원이 낮고 대승불교는 차원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죠. 부처님보다 대승불교를 주장한 사람들이 네. 더 높은 경지에 있었다. 어.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네. 그리고 또 불교를 비판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대승불교가 불교냐? 어.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네.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그 초기 근본불교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대소승 경전들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문제는 아비달마 불교에 있지 네. 대승불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근본 경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함경이나 니까야의 내용을 아비달마 논서들이 실제론적으로 또는 실체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반이나 해탈 이 내용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져 버리는 면이 있습니다. 예. 대승불교가 주장하는 것은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어. 이런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상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근본 불교를 제대로 전승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보고 생각하시죠. 있는 것입니다. 네. 금강경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쓰인 경전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금강경을 아예 또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하기보다 네. 이제 그렇게 말하면 뭐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 금강경이 한문으로 번역되고 그 한역이 또 이루어지는 그 예. 이제 시점이 예. 금강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강경의 목적은 이 보살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살의 길을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 중국에는 아비달마 불교가 없잖아요. 예. 이제 이미 금강경이 나올 때는 아비달마 불교가 부파 불교가 돼가지고 예. 막 20개 정도 부파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 주장하면서 다투지 말고 우리 함께 보살의 길로 가자. 이게 이제 금강경의 취지인데 중국에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한테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항복받아 가지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자. 이걸 강조하려니까 구마라주 3장이 번역한 거는 팔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하고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나머지 얘기는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